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1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쵸? 금요일날 시간외에서 급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약간 이렇게 반등하는 상황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 구간에서 그쵸? 주가가 버텨주지 못하고 1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진행 중인데 아직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왜 끝이 아닌지, 그쵸? 그리고 시작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시작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작점은 아니지만 아직 추가 시세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 시세의 끝은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다. 즉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까지는요.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압박을 하락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완성이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 하락하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짜증이 좀 날 수 있겠지만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면 전혀 걱정이 안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내용을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특징주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 부진의 9%대 약세. 그쵸? 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번 해보자면요.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어디서 나오죠? 하이닉스에서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죠? 적자예요. 그쵸? 적자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됐을 때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빠집니다. 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때까지 올라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됐는데도 주가가 오늘 안 빠집니다. 안 빠진 이유가 왜겠어요? 주가가 앞을 반영해서 그래요. 그쵸?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블이 이런 게 버블이 아니에요. 버블은 2차전지 같은 게 버블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차전지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성장성은 있죠. 근데 성장성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올해만 주가가 15배 올랐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한미반도체도 그쵸?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6배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2차전지처럼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거는요. 기본적인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근데 2차전지는 일단 한미반도체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자, 앞으로 성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업은 뭐냐라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동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이 뭐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맞습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단기적인 이 급등락이 크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급등락 이상의 추세를 다시 살린다. 요런 구간은 아직까지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 15배가 올랐기 때문이고 그에 비해서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베이스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적자인데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오늘도 그쵸? 한미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게 하이닉스니까.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실적이 당연히 좋아진다는 거고 지금 조정 구간의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가.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3일 오전 9%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써놓은 거죠. 그리고 오늘 9시 32분 코스피에서 한미반도체가 11.16%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6,100원 내린 6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11억 9,900만 원, 영업이익 29억 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금요일이죠. 지난해 동기 그쵸? 작년 3분기입니다. 61.2%, 9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62.1% 줄어든 146억 6,800만 원이었다. 그쵸? 자, 감소된 수치가 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밑에 최종 결론 볼게요.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미반도체는 부진한 실적과 수급 문제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주가가 약 10% 내렸다. 한미반도체는 현재 12개월 선행 PER, 그쵸? 주가 수익 배수
그쵸? 프라이스 어닝입니다. 기준 52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 미친놈입니다. 52배라는 그쵸? PER은 높은 PER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지금 PER이 몇일까요? 계산할 수 없죠. 적자인데 시가총액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한 게 PER인데 그쵸?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몇 배의 배수를 받고 있는지가 PER 수치입니다. 그럼 이 배수가 되겠죠? 그럼 이 배수를 계산할 수 없지. 왜? 마이너스에서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NA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52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그런데 물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것은 맞아요. 이건 맞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건 HBM에 대한 수요 때문이고요. HBM을 거의 반독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돼야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개선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아까 전에 있었던 삼성증권 연구원이 모를 리 없어요. 그 내용을 쏙 빼놓고 그쵸? 뭔가 하락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틀린 이야기다. 왜? HBM 때문에 올랐다는 건 HBM의 수요가 계속해서 그쵸?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HBM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거의 90% 이상의 그쵸? 수요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엔비디아예요.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HBM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요? HBM에 대한 실적이 나오려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돼야 돼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언제 개선되나요? 주가가 다 오른 뒤에 개선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이닉스 봅니다. 주봉으로 보면 자, 이 내용 보세요. 21년이죠. 21년도. 그쵸? 21년 초에 15만원 고가가 형성되고 21년 계속 하락했죠. 시장 올라가는데 이때 실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22년도 적자가 딱 3분기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때까지 어땠어요? 낮아지고는 있었지만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 고점은 21년 초입니다. 근데 21년도 실적 어때요? 20년도 대비해서 120% 이상이 나왔다. 그쵸? 거의 한 140%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증가세가 140%예요. 근데 주가는 30% 이상 하락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적자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매수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쵸? 그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하고 있을 때 내가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찾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을 따지거나 이것에 대한 성장성을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투자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가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업적인 게 아니라 실적, 단지 숫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어떻게 본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본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요.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시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매수하는 가격대를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지를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그렇죠?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종목이고요. 반도체 종목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어야 한미 반도체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적자예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실적을 내려주는데 근데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면 한미 반도체의 실적은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적이에요. 실적. 그리고 지금 실적이 아니라 과거 실적. 보세요. 25, 32, 34. 어디서 나온 실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20%대, 30%대 마진을 주는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하이닉스 자회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곽동신 회장. 그렇죠. 하이닉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이닉스하고는 관계없는 하이닉스 거래처입니다. 뭐 관계가 없진 않죠.
그쵸? 하이닉스 거래처입니다. 이 실적은 하이닉스에서 내려준 실적입니다. 우리는 요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거고, 자, 요 정도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에서 버릴 수 없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ISC,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이쪽은요, 그쵸? 계속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애초에 진입작병 자체가 높아요. 바뀌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얼마에 매수할 건지,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한미반도체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이 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오늘 하락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반도체를 공략을 했습니다.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 몇 시에 나갔나요? 9시 7분. 이때 얼마인가요? 33,000원. 그쵸? 한미반도체를 저는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를 제가 처음 매수하기 시작한 건 요 가격대입니다. 내용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쭉 올려보면, 자, 보세요. 5월 25일이죠? 5월 25일. ISC 매수 비중 20%. 그쵸? 오후 2시 24분. 장중 매수죠. ISC 이때 49,800원이었습니다. ISC. 왜 제가 ISC 요때입니다. 5월, 그쵸?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 116,900원. 물론 고가에 내가 정확하게 판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쵸? 내가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해서 내가 최대 3개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 전 장기 투자를 3개월까지 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근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쭉 보시면 일주일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ISC를 매도합니다. ISC 매도 51,000원.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로 이동을 하죠. 그쵸? ISC 매도분은 한미반도체로 이동한다. 그쵸? 이게 언제예요?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그쵸?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고, 한미반도체는 그때 6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쵸?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요? 25,000원부터 쭉 올랐죠. 물론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쵸, 원래는 매도가 맞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고 시세는 계속된다. 단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까지,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고, 지금도 반도체 종목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틈새를 노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 여기 11월 13일 오늘이죠. 장중 매매가 진행된 걸 볼 수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33,000원에 33,500원까지 여유있게 매수하래요. 반도체는 계속 공략한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33,700원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소부장 중에 하나죠.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이런 종목들처럼 신고가 종목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요. 시초가부터 종목이 나갑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 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분봉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5% 이상의 수익 구간은 발생을 합니다. 그쵸? 고가가 17.97%예요. 그쵸? 내가 고가에 못 팔아도 충분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팔아도 시가에 매수가 됐다면 5% 이상의 수익은 아주 가볍게 볼 수가 있고요. 오파스넷, 그쵸? 요거는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2%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위성,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요 내용 보시면, 그쵸, 시가 대비해서 10% 이상 수익 구간에 있고, 내가 분봉에서 한 3-4% 떨어지는 음봉을 확인하고 팔아도 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을 공략하기 했고요. 반도체 종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뭐 15%, 20%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요, 매일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쵸? 어떤 구조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그런 종목이 나오는 거지, 이런 종목을 난 무조건 잡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요. 멘탈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를 안정시키는, 즉 멘탈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까지만 제가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멘탈이 안 잡혀요. 그쵸? 언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단기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딱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한미반도체는 지금 조정 구간의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요. 2주 안에 내가 매도했을 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쵸? 하락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는 전혀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